자, 이제 우리 공개 공지를 공부할 텐데요. 공개 공지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이제 시내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큰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돌로 만든 탁자도 있고, 돌로 만든 의자도 있고요. 그게 바로 공개 공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개 공지는 그분이 사람이 좋아서 그 비싼 땅에다 설치했을까? 어쩔 수 없이 설치했을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건축법 이 규정 때문에. 그래서 공개 공지는요, 그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 나와요. 일반 주거 지역에 설치하고,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네 군데 다, 준공업 지역,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해서 지정 공구하는 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절대 전용 주거 지역에 설치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몇 문제 나왔죠. 그럼 선생님 왜 전용 주거 지역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라는 말이 없나요? 전용 주거 지역 조용한 주택가고요. 거기는 건물을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 공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전용 주거 지역 이게 시험에 틀리게 나온다. 그다음에 그 준공업 지역은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전용 공업 지역이나 일반 공업 지역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거기가 공해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 보고 쉬었다 가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전용 공업이나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울산의 화학 공장 옆에 공개 공지 설치하고 쉬었다 가래. 죽은 거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설치 대상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은 어떤 건가? 바닥 면적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겁니다. 예. 그 앞에 공개공지 있어요. 예. 그 예전에 8월 달인가요? 밤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지나가는데 공개공지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 보고 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떨어뜨려 놓으려고. 예.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공개공지 있어요. 업무시설, 여기에 광화문에 우리 교보빌딩 있죠. 그게 업무시설인데요. 거기 지하에 교보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 들어가는 그 지하 입구에 공개공지 있죠. 보셨습니까? 그 공개 공지가 바로 그 교보문고 지하 들어간 입구에 있어요. 업무시설, 숙박시설, 힐튼 호텔 같은데 판매시설, 우리 명동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명동 롯데 옆에서요. 그 공개 공지 보면은 거기는 공연시설도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명동 롯데 옆에 공개 공지. 거기는 공연시설도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였습니다. 재수할 때 제 친구 중에 올해 11년째 공부한다는 그 친구하고 같이 명동 롯데백화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자 가수가 한 명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가요제에서 입상한 대학생 여자 가수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박미경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수가 제가 재수할 때 대학생이었으면은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아 정상이죠. 예. 근데 지난번 탭이 나왔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꾸미고 나왔는지 이렇게 어려 보이더라니까요, 세상에. 아, 얼마나 꾸미고 나왔는지. 예. 살도 없어 몸에. 예, 세상에.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공개 공지인데 그때 이제 그 제 친구는 또 재수를 했는데 또 시험 또 떨어진 거예요. 역시 명동에서 만났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둘 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공개 공지에서. 의식을 잃고, 너무 추워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해가 뜨고. 그래서 이제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에. 어느 아주머니가 이 꼬마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꼬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공개 공지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꼬마한테 제가 교훈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판매 시설이 바로 뭐냐면 백화점 같은 거예요.
명동 롯데백화점 같은 거. 단 가로에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제외.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에는요 공개 공지가 없어요. 왜? 만들어봤자 사람이 쓰지를 못해. 사과 개짝이나 생선 개짝 쌓아놓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만들질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놨더니 시험에서 계속 나오더라 이거지. 그렇죠? 예.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에는 공개 공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험에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제외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농수화물 유통시설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가락동. 예. 가로 2번에 공개 공지의 설치 면적 보세요.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예전에 15%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대신에 건축 면적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대지 면적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15%로 나왔을 때 시험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학원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13회였다. 13회 시험이에요. 13회. 오래됐죠. 13회 시험 때 이거 15%로 나왔었어. 13회 시험은요.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 애가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해였어요. 13회가 2002년도였거든요. 다 월드컵 한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원 저녁반에 가면은요.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축구 보느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주가. 그러니까 반장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우리나라 축구하니까 저녁반 휴강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휴강 가능하다 그랬더니 누님 세 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축구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님 세 분이. 그래서 누님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진도를 나가기로 한 거예요. 세 분만. 근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안 나오셨어요. 딱 한 분 나온 거, 한 분. 한 분 나온 거예요. 예. 이제 일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분이 30분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나가버렸어요. 집에 간 거야. 전화 받고. 예, 거야. 진도 못 나가잖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멀쩡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예? 3명인데 2명은 안 나오고 1명은 30분 만에 가버리고 이건 뭐야. 혼자 진도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대지 면적 15%가 나온 게 바로 그 해예요. 그 해. 쉬운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 합격생이에요. 13회 때 붙으신 분이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변별력이 없게 나면 어떡하냐는 거야. 10% 15% 같은 이렇게 쉬운 거 나면 어떡하냐는 거야. 올해 시험 문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은 굉장히 고득점으로 붙으신 분인가 싶었지. 그때는 ARS로요. 수험 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가 있을 때요. 그래서 학원 실장님한테 저 언니 수험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너 봤지? 예. 61점 얼마나 붙었어. 간신히 붙는 사람이 꼭 그래요.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면 변별력이 없다는 둥 그래. 예. 그때 나온 게 이거 15%로 나왔었어요. 이 경우 조경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나무 심은 면적이 있죠. 그걸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개 공지 설치에 따른 행위 제한에 완화 보시면 자기 대지의 10% 이하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했다. 그러면은요. 용적률을 1.2배, 높이 제한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 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해 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지하철 4호선에 신용산역이라고 있어요. 그 신용산역 출구로 나가면은요, 국민은행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공개 공지가 있어요. 근데 공개 공지라는 이 판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판을. 그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판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신용산역 4호선 국민은행 쪽에. 그래서 신용산역 4호선에 국민은행 쪽 나오니까 거기 요만한 쇠로 만든 판 공개 공지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은행에서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와가지고 저 구청에서 나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오늘 구청에서 확인차 나오는 날이래요. 예, 이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차 나오는. 내가 찍고 있으니까 구청에 나왔냐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지. 그냥 공개 공지가 좋아서 찍는다고 그러지. 좋아서 찍는다고 하지. 예. 신용산역 4호선 이게 5번 출구던가 그럴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지나다가. 예. 대지의 안전 및 조경이 있습니다. 대지 안전, 대지의 위치.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거 예전에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대지하고 도로를 바꿔서 냈어. 도로는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대지 안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다. 예. 습지 등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습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도요, 건축은 가능합니다. 단 집안 개량이나 성토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다음 우리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거 있는데요. 우리 대지 안에는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원칙이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나오죠. 여기는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야. 예?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인데 따로 조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 조경 하나 있고 개나리를 심었더니 오히려 경치를 해쳐. 안 되는 거예요. 예. 연면 작기가 1,500 미만인 공장,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 두 개는 다 중소기업 규모예요. 그래서 조경을 강제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4번에 1,500 미만 물류시설, 이건 창고예요. 이 정도 창고는 물류시설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삭막해지니까 조경을 해야 돼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은요 3년간 쓰는 거예요. 3년 이내만 써요. 3년간 쓸 건물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질 않아. 그렇죠? 축사는 누가 사는 거예요? 짐승이 사는 거겠지. 가축이 사는 겁니다.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습니다.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짐승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가축들도 기분이 좋으면 살이 좀 연해지지 않겠냐는 거야. 마블링이 좋아진다나? 예, 그래서 하여튼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어요. 예. 혹시 제 친구 중에 11년째 공부한다는 친구 제가 설명드렸나요? 그 친구 얘기했나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올해 11년째 공부하는 친구 있습니다. 중개사 11년 차야. 시험. 제 대학교 동창 중에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법대 동창들은요 시험 잘 붙어요. 한 방식에 다. 예. 그런데 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11년 차에 올해 그 친구가요. 그 친구는 아직도 미혼입니다. 지금요. 미인데 11년 전이었어요. 이 친구가 전 전화를 한 겁니다. 종철아, 내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너 진짜 생각 잘했다. 이 친구가 조리사거든요. 조리사. 예. 진짜 잘했다. 자기가 공부할 테니까 책을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책을 사면은요 아주 싸게 줍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종이값만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두 군데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사인해 줄까 그랬더니 재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던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대학 동창들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고 이 고등학교 동창들은 제가 노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평생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재수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 학원에 나와라 저녁반에. 그랬더니 너 같은 애도 선생하는데 내가 학원에 가겠냐는 거지. 예. 그러지 말고 나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 독학을 하더니요.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를 포기하겠대.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올해는 민법하고 개론만 공부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2차를 포기한 이유를 봤더니요. 이 공법을 갖다 깡그리 다 외우려고 했던 거예요. 공법 책을 깡그리. 중간에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 많거든요. 예, 그 부분 외우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이제 그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겠대. 저보고 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다 너 절대 너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박종철한테 질문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이 친구가 이제 보더니 한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공법에서 그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꽤 많던다. 그거 안 외워도 되는 거냐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그거 외우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영상 계속 보신 거예요. 보고 있다가 한 날 이제 이 친구가요, 제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이전에 놀러를 왔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 친구 처음 공부할 때가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2년, 13년 됐구나 이제.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말이죠. 예,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뭐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계속 그냥 동영상 강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느낌이 와서 좀 경쟁 좀 해라 그랬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본 거죠. 모의고사 안 보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 찍는 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놀러 왔는데 제가 원래 청소를 잘 안 하거든요. 남자 혼자 살면 그죠? 한 번 제가 청소하면은 옆집 사람이 물어봐. 이사 가는지 물어봐. 하도 많은 봉투가 나와. 쓰레기 봉투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여기 좀 지저분한데 청소도 좀 하고 화분도 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화분도 갖다 놓고 제가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축사 아니냐 그러길래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유머 아니야? 예,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야. 예. 공부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였어요 그때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벌써 11년 차네. 11년 차 공부한 지가. 예. 중간에 한 2년 쉬었고 한 11년 차네. 전직하면서 한 2년 쉬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공부라는 게 오래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오래 하면은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이게 점수로 바뀌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붙는 게 낫지. 아는 건 진짜 많죠.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수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집중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축사는 조경이 필요 없다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더라. 예. 그 생각이 나더라. 예. 축사 별표 쳐야겠지. 시험 나온다니까. 이거 축사가. 예, 축사. 예. 조경이 필요 없습니다. 축사에는요. 예.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 민원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과연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 구청에 가서 구청의 건축 계장님을 만나요. 계장님, 저 땅에다가 이 정도 종류의 규모와 크기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허가 나올까요? 근데 이 건축 계장님이 대충 보고 얘 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이 말 듣고 10억 주고 그 땅을 사서 건축 준비 다 한 다음에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분쟁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거예요. 사전 결정인데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이 대지에 이 건물을 이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겠냐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 신청이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가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는 허가 내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 결정 통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전 결정을 하고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밑에. 그러면 2년 내에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거예요. 2년 내에는요. 왜? 허가 내준다고 통지했기 때문에. 2년 지나서 허가 신청하면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 허가 받아야지만 의제되는 건데 건축 허가 받기도 전에 네가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통지만 받아도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나 이런 것을 다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 자, 우리 건물 지으려거나 또는 대수선할 때는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이나 대수선에 허가 받는 건데 원칙적인 허가권자 보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에서 이 건축 허가권자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요. 건축 허가권자는요.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정장. 예외적인 허가권자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예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요.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야. 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언제 허가권자가 되냐 그러면요.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건물의 규모가요.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21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권자가 되는데 단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요. 공장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창고도 제외, 구청장, 지방건축위원회 직원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단 초고층 건축물은 그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초고층은 다시 제외.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될까?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20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인가? 강동구청장이 허가권자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되는가?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인 창고를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되는가? 강동구청장. 예. 그다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경기도 가평군의 21층짜리 건물은 누가 허가권자가 되는가? 경기도 가평군의 21층짜리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예? 방금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써놨지. 도지사 안 된다고. 그때는 가평군수가 허가권자가 돼요. 예.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보내도 또 틀리고 돌아옵니다. 예. 그렇다거든. 국가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관할 도지사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자, 허가권자 다 설명드렸네. 자, 206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신고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신고 대상. 이건 뭐냐면 원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전에 미리 신고하고 건물 지으면은요,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걸 말해요. 이걸 신고 대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본래 받고 지어야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나오는 건물들은요, 그냥 신고하고 지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봐줘. 특혜를 주는 것들이에요. 규모가 되게 작은 건축물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외워야 되는데 지문에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중 하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로 우리 다음 달부터 기본서 공부하잖아요. 기본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일 때는요,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 때, 시나 군에 지을 때는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가 돼. 단 뭔가 불안하죠. 21층 이상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데 이걸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지만 뭔가 불안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역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줍니다. 초고층 건축물. 자, 아까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제가 제외를 했죠.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되고요.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 이거 어디냐 그러면 우리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에요. 여기가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라고요. 그럼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데는요. 우리 일산은 우리 신도시잖아요. 도시와는 굉장히 깨끗한데요. 일산 외곽에 가면요. 러브 호텔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운전면허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 주행을 좀 연습해야 되잖아요. 면허증은 있는데 거의 살인면허야.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이 분이 아주 운전을 잘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몰고 오고 내가 운전을 옆에서 이분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라는 대로만 가래. 그래서 계속 가는데 일산 외곽 도로를 가는데요. 그때가 이제 9월 말쯤 됐는데요.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 저 너무 좋아하는 코스모스를요. 폈는데 이게 달리는데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요. 들어가면 에덴파크야. 로얄장이고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예. 거기가 바로 이거예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바로 여기예요.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일산 외곽 쪽입니다. 여기가. 거기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요것을 갖다가 고양시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경기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에 봤더니 최근 7년간 경기도지사가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내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고양시장이 숙박시설에 대해서요. 사전 승인 신청을 왜 안 하냐면서 도지사가 물어본 거야. 네가 사전 승인 신청하면 내가 사전 승인 내주겠다. 그랬더니 고양시장이 사전 승인 신청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예. 도지사가 한 번도 사전 승인을 안 내주던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승인 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기분 나쁜 고양시장이
예, 고양시장만 허가권자잖아요. 도지사는 허가 못 내주니까 고양시장이 사전승인 신청 안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산에서 그 숙박시설 하나 짓는데. 예. 그다음에 5번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나오죠. 여기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1000 이상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등은 역시 뭘 하라는 거예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가평군수가 허가를 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것들 이렇게 나오죠. 창고나 공장 이런 것들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건축 허가 거부 및 제한이 나오는데 예외적 건축 허가 거부가 나옵니다. 자,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라 그럽니다. 기속행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은요,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살펴봤는데 적합해.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돼. 허가를 안 내줄 재량권이 없는 것이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은 백석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요? 혹시 백석동 아십니까? 예, 여기 백석동에 이 갑이라는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터널 라이트라는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현재도 터널 라이트가 있어요. 일산에 터널 라이트. 그래서 이분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 허가라는 것은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 마침 요건에 적합했던 거야. 그래서 고양시장에 허가를 내줬는데요. 백석동의 아주머니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백석동에 동양 최대의 나이트를 허가를 내줬냐는 거죠. 이 아주머니들 몇 년 전까지는 나이트에 살던 분들이야. 이제 아줌마 됐다고 데모를 막 하는 건데요. 당황한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저 갑이라는 분이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근거 없이 허가를 취소했느냐. 예,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이겼어요. 승소해서 이 터널 라이트가 계속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성업 중이에요. 터널 라이트가. 그래서 우리 그 자유로 있잖아요. 달리다가 이제 장항 IC가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 터널 라이트 그 웨이터들이 붙여놓은 광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길에. 예, 웨이터도 붙여놓은 거예요. 입구에서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있고 부킹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부킹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구에서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터널 지금 상업 중입니다. 지금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3년 전이었습니다. 웬 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강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거지.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태국에 있는 방콕의 나이트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를 다 가본 자기가 보기에는 방콕이 더 크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참 대단하신 분이네. 예. 누님 한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저 건물을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만들려고 박스 안에 1번을 신설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문을 만들면은 저런 건물들은 이제 건축 허가를 하지 않고 건물을 못 짓게 될 줄 알았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요. 이건 안 좋은 일이니까 특정 도시를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SC라고 했어요. 경기도 SC입니다. SC에서 을이라는 분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러브 호텔 하나 지으려고합니다. 러브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SC에다가. 근데 S시장이 딱 봤더니요. 허가 요건에 적합한 거야.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내주면은 지역 주민들이 난리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이건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부적합하고요. 이건 숙박시설이니까 뭘만 통과하면은 허가 안 내줄 수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에서 허가 내주지 말라고만 하면 허가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소집했습니다. 허가 안 내주려고. 그랬는데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버렸어. 이거의 실소유자가 건축위원회 위원 다 친구야. 통과해 버렸어. 그냥 통과. 우리 이런 분들이 있죠. 낮에는 그 아주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시고 밤에는 좀 위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던데. 그러면 안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위락시설 종사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런가 봐요. 이분이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는 분이고 이렇게 사회사업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되게 이제 청소년 선도위원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되게 선도 받을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허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있어도 만능은 아니다 이거죠. SC입니다. SC. SC가 언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2번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근데 우리 이 1번은요,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1번은요. 너무 많아, 기출문제가. 무수히 많이 나왔고, 2번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쓸 때는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 심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우리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쓴다는 것은요. 비가 오면 물이 차버리잖아요. 못 나와서 그대로 사람이 죽게 돼요. 예전에 KBS에서요. 제가 자주 보던 게 뭐냐면 지금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안전 관련해가지고 보여주는 프로 있었는데 KBS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위기 탈출 넘버원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실험한 거예요. 지하에다 이제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 한 50cm 정도 잠긴 거예요. 문을 열어보기. 성인 남자 못 열어 50cm인데도. 천하장사 문 열었는데 1m만 물이 잠기잖아요. 천하장사가 아니라도 진짜 누가 봐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하에 물 차는 게.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었어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층을 거실로 쓰겠다 그랬다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가로 2번은 이제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내주게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보다 계급 낮은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개념만 좀 알아보시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제한 기간 나오죠.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2년 이내가 원칙이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서 2년 이내 제한한다는 거.
다만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중에 10문제가 넘어요. 2년 이내 제한할 수 있고 1회 안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예. 건축 허가 제한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좀 자세한 거 우리 이제 기본서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2년을 우리가 외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가 기억이 안 나게 해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예. 요거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다음 우리 착공 및 관련 쟁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건축 허가 있죠.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자가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년 또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를 받으면요, 2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 안 하면은요, 건축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여야 한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재량권이 없어요. 무조건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1년이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1년이었던 것이 50년이었어요. 50년간 1년이었다고. 2년으로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개정입니까? 그렇죠? 예. 50년간은 1년이었다. 그리고 2년으로 바뀐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공사를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 완료가 불가능할지 안 할지 지가 어떻게 알아? 자, 공인중개사 공부에 착수했지만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원에서 돌려보내야 된다. 어때 이거? 시험 붙을지 안 붙을지는 시험 봐야 하는 거예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저분은 꼭 붙을 거야 하는 분 중에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저분은 좀 힘들 것 같다 싶었는데 턱하니 붙으신 분도 계십니다. 시험은 가서 붙어봐야 알아. 시험하고 치러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할 허가 취소해라. 이것은 명백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중개사 공부에 착수했지만 합격이 불가능.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건축 신고.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 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효력은 상실됩니다. 자, 이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왜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요즘엔 좀 덜한데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방치된 현장도 있었죠. 요즘엔 그게 별로 없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반쯤 짓다가 공사가 중단될 때요. 뒷정리를 잘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건축주가 파산하거나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세면하고 모래를 개다가 삽을 딱 꽂아놓은 상태로 사람들이 없어져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 벽돌을 나르다가 중간에 벽돌을 딱 내려놓고 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벽돌을 나르다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내려놓고 간다니까요. 사람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장마철이에요. 비가 막 오니까 세면하고 모래가 섞여가지고 하수구로 흘러들어요. 다른 거로 막힌 거는 다 뚫을 수가 있는데요. 세면하고 모래가 섞여서 굳어진 거는 절대 못 뚫어요. 하수도관을 다 드러내야 돼요. 이거는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제가 예전에 이제 경매 물건이 하나 건물이 나온 게 있어서 예전에요. 그날 학원에 저녁 강의를 끝내니까 밤 10시 반이 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매 물건 나온 건물이 반쯤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가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하나 데리고 후라시를 들고 딱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 일단 건물은 어느 정도 반쯤 지었으니까요.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각 방마다 사람이 다 자고 있는 거야. 예, 짓고 있는 건물인데. 후에 딱 키니까 안에서 소리를 질러요. 눈부시다고.
봤더니 옆에 소주병하고 본드, 돼지표 본드라고 있거든요. 돼지표, 칸가루표 본드하고 검은색 비닐봉지, 부탄가스통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각 방마다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이 바로 우범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나면은요, 바로 위험할 수가 있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특히 겨울에는 다 방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위험해요, 이거. 우범지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또 이게 나오다가 보니까 포장마차 하시다가 왜 퇴근하신 분들이 이렇게 왜 감아놓고 퇴근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로 걷어찼더니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바로. 걷어찼더니 안에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 이렇게 감아놓는데 그 안에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나가다가 포장마차 바로 걷어차면 안 돼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뻥 걷어차니까 그래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도였습니다. 2005년도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연면적 건축물에는 공사에 착수할 때요. 이 건물 공사가 중단될 거에 대비해서요. 뒷정리할 비용이 있죠. 그것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무 보세요.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이게 원칙이고, 예치하는 대상 보세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 1% 범위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예치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면 이 돈 가지고 경비도 세우고 뒷정리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사가 중단 안 되고 끝나면은요, 이 돈을 다 반환해 줍니다. 1%죠. 여기까지 우리 건축법의 중요한 것들을 다 공부했네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법과 농지법 마지막에 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법은 혼자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지금 기초과정 때 잘 들어놓게 되면요, 기본서로 공부할 때 한결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에요. 꼭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좀 들으시고요. 우리 주말에는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무리에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제가 다른 학원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수업 끝나고 남아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막 머리 싸매고. 제 경험으로는 그분은 3월달은 못 넘겨요, 내가 알아. 왜? 지금 남아서 공부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남을 때는 목요일까지만 남고, 이 금요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좀 지내시면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이제 주말에도 많이 못 쉰다. 예고를 좀 하고 지금 많이 놀아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지금부터 어떤 분은 학원 문 닫을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내 장담하건대 3월달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요. 마라톤 선수가 100m 뛰듯이 마라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가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영화도 좀 주말에 보시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